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잭스터 앤 클레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좀 눌러주세요. 이게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진짜 재밌는 얘기 준비했거든요. 뭔가요? 요즘 한국 젊은 세대, 특히 그 MZ세대 사이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인데요. 바로 아주 보통의 하루. 이걸 줄여서 아보하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보하.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잔잔한 느낌인데요. 아주 보통의 하루?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고른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요즘 한국 젊은 친구들의 삶과 생각을 제일 잘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렇군요. 특히 예전에 우리 소확행이라고 있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네, 있었죠. 유행했었죠. 그거랑 또 느낌이 사뭇 다르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대하는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나 그 과정을 따라가 보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 한국 문화나 최신 트렌드에 관심 있는 해외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께 요즘 한국 사회는 이렇구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좀 더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아보하 트렌드가 대체 왜 나타난 건지, 과거의 행복 트렌드, 그러니까 소확행 같은 거랑은 뭐가 다른 건지, 또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죠. 아보하란 무엇인가? 방어적 행복의 시대. 네, 그럼 먼저 아보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그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주 보통의 하루 줄임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핵심은 딱 이거예요. 뭐랄까, 엄청 좋은 일이 막 빵빵 터지진 않아도 괜찮아. 그냥 특별히 나쁜 일만 없으면 그걸로 충분해. 이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 무탈함, 별탈 없이 그냥 평온한 상태 자체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성공이나 특별한 이벤트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별 문제 없이 조용히 하루가 흘러가는 거, 거기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네요. 네네, 바로 그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 사회를 생각해보면 또 느낌이 달라요. 워낙 변수도 많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큰 사건 사고 없이 그냥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이거 자체가 어쩌면 그날 하루의 가장 큰 성과고 또 안도감을 주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듣고 보니 진짜 일리가 있네요. 예측하기 힘든 위험 속에서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는 그 안도감이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됐다는 거군요. 혹시 또 다른 특징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롯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거.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네, 예전에는 왜 SNS 같은 데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고 막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면 아보아는 그런 외부 시선이나 인정보다는 그냥 내 마음의 평화, 내 내면의 안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랄까, 존재의 평범함을 굳이 막 부정하거나 포장하려 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까요? 하긴 뭐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남들이랑 비교하고 거기에 좀 지친 마음이 반영된 걸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근데 그냥 잠깐 유행하다 사라지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소비자 트렌드 연구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 사이에서는 이 아보하를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되게 중요한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의 분위기나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는 좀 더 큰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대체 왜 이런 트렌드가 지금 특히 이 MZ세대 사이에서 나타나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어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처한 현실하고 때려야 뗄 수가 없겠죠. 뭐 오랫동안 계속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노력만으로 넘기 힘든 그런 자산 격차? 또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환경. 네, 그렇죠. 숨 막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처럼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고 뭐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안정, 뭐 내면의 평화 이런 거에 더 집중하게 된다. 뭐 이런 거군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 자체도 좀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뭔가 좀 짜릿하고 강렬한 즐거움, 뭐 쾌락, 헤도니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큰 고통이나 불행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의 평온함, 레질리언스 이걸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방어적 행복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정신적인 안정성이나 회복력이 더 중요해진 거죠. 어쩌면 목표 설정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는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이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떨어지지만 말자. 현상 유지라도 하자. 혹은 최소한 실패는 피하자. 이렇게요. 네, 맞아요. 약간은 좀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불안감이 크다는 증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일종의 정서적 해지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마치 금융시장에서 위험 분산하듯이 감정적인 위험, 그러니까 뭐 큰 실망이나 좌절 같은 걸 피하려고 기대치를 좀 낮추고 기본적인 심리적 안정망을 지키려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듣다 보니까 예전에 진짜 크게 유행했던 그 소확행? 이랑 좀 비교가 되는데요. 소확행도 일상의 작은 거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점은 좀 비슷하지 않나요?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오, 진짜 날카로우신데요. 맞아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도 처음에는 뭐 퇴근하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아니면 좋아하는 디저트 먹는 거. 이런 것처럼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자. 이런 좋은 취지였죠. 그랬었죠. 저 참 좋아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게 좀 방향이 달라진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점점 SNS 같은 걸 통해서 나는 이런 소소한 행복도 누릴 줄 아는 센스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보여주는 수단처럼 되기도 했어요. 아, 과시용으로? 네. 그러면서 이게 약간 작은 사치 경쟁처럼 번지기도 하고 또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고요. 아하, 그럼 아보아는 그런 식의 보여주기식 행복? 뭐 소비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 그런 행복에 대한 피로감,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아부아와 추구하는 행복은 뭘 사거나 얻어서 느끼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남한테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오롯이 그냥 나 자신한테 집중하고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에서 오는 그 정서적인 안정감,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아, 정리를 좀 해보면 소확행은 때로는 작은 소비나 획득을 통해 기쁨을 얻고 그걸 또 외부에 좀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었다면 아보아는 그런 획득이나 과시가 없어도 그냥 내 남에 집중해서 정서적인 평온함을 얻으려는 데 더 초점을 맞춘다. 이런 차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행복 트렌드 변화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잠깐만 돌아보면 예전에 욜로 있었잖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현재를 즐겨 하면서 막 경험에 투자하는 거. 네, 그렇죠. 여행 가고 막. 근데 이건 현실적인 재정 부담 문제에 좀 부딪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소확행인데 이것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남들과의 비교나 보여주기식 소비에서 오는 피로감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큰 경험, 욜로도 뭐 작은 소비, 소확행도 다 부담스러워지니까 이제는 아예 별일 없는 하루.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 유지 그 자체를 목표로 삼게 된 거군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되게 현실을 잘 반영하는 변화네요. 네, 정말 그렇죠. 자, 여기까지 아보하가 뭔지,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소확행이랑은 뭐가 다른지 대략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2부에서는 그럼 MZ세대가 왜 이렇게 아보하에 주목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고요. 이게 우리 일상과 소비,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왜 아보하인가? 동인 분석과 사회적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Story Radio Station, where we explore tales from around the world. 떠오른 아주 보통의 하루, 즉 아보하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뭐 특별한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탈없는 하루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행복보다는 내 안의 평온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었죠. 네, 그리고 이런 경향이 왜 나타났는지 그 배경이랑 또 과거에 유행했던 소확행과의 차이점도 짚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2부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젊은 세대들이 유독 이 아보하적인 삶의 태도에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열광하기까지 하는지 그 핵심 동의를 좀 분석해 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사회 경제적인 압박감이겠죠. 그렇죠.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많이 좀 희미해진 시대잖아요. 계속 오르는 물가에 집값은 또 어떻고요. 고용시장도 불안정하고 이런 현실 앞에서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거창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인 불안감이나 무기력증, 뭐 번아웃 이런 거에 시달리기도 쉽고요. 맞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늘 하루 별일 없이 무사히 보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안도감을 주고 또 심리적인 해방감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로는 행복 불평등 문제가 굽히던데요. 이건 좀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한국 사회의 좀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국민 행복 지수 자체도 뭐 OECD 국가 중에서 좀 낮은 편이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행복의 표준 편차, 다시 말해서 행복 불평등 정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행복 불평등이 높다. 그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행복감의 격차가 엄청 크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런 극심한 행복 격차는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요인이 돼요. 뭐랄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지 못하지? 이런 비교나 박탈감을 느끼기 쉬운 거죠. 그래서 개인의 목표가 최고의 행복을 달성하자, 이거에서 최악의 불행만은 피하자, 이렇게 즉 위험 회피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아보하가 일종의 정서적 위험관리 전략이라는 설명이 그래서 나오는군요. 큰 행복을 줬다가 크게 실망하느니 차라리 기대치를 좀 낮춰서 불행해질 가능성 자체를 줄이겠다. 이런 심리인 거네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히 국민 전체의 평균 행복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누가 더 불행한가? 그러니까 행복 취약계층에 좀 더 주목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나 정신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보아 트렌드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자 신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성과주의와 전시 문화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특히 요즘 소셜미디어, SNS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SNS. 끊임없이 타인이랑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뭐 좋아요나 댓글 같은 외부의 인정을 통해서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그런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SNS 번아웃이죠. 진짜 화면 속에서는 다들 너무 멋지고 행복해 보이는데 현실에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그 괴리감이나 스트레스가 상당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보아는 남들 시선은 좀 신경 끄고 그냥 나 자신한테 집중하자는 태도를 강조해요. 외부 평가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좀 평범하고 지루해 보일지라도 그냥 나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의외로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과시해야 하는 그런 경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뭐랄까 숨구멍이 되어주는 셈이죠. 종합해보면 불안정한 경제 상황,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지친 마음,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를 찾고 싶은 욕구, 여기에 더해서 사회 전반의 높은 행복 불평등이라는 구조적인 배경까지 다 맞물리면서 젊은 세대들이 아보하라는 어떻게 보면 소박하지만 안정지향적인 행복관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변화는 당연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소비 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생활 방식 면에서는요. 일상의 루틴을 최대한 좀 예측 가능하고 마찰이 적게 만들려는 경향이 보여요. 예를 들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거나 식사 준비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식으로요. 결정 피로를 줄이려는 거군요. 네, 불필요한 의사결정에서 오는 피로감을 줄이려는 거죠. 자기관리 방식도 조금 달라져요. 뭔가 새로운 걸 더하기보다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달까요? 문제를 미리 예방한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비싼 옷이나 가방 사는 그런 사치보다는 나중에 큰 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 건강검진 꼼꼼히 챙겨받는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물건 잔뜩 쌓아두기보다는 미니멀하게 정리해서 청소나 관리에 번거로움을 줄이는 거, 이런 거죠. 화려함보다는 유지와 예방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소비 패턴에도 당연히 변화가 있겠네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소비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큰 만족이나 이익, ROI,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따졌다면 이제는 이 소비가 나의 불안감을 얼마나 줄여주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얼마나 막아줄까? RRV, 위험 감소 가치,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상품보다는 품질이 좋아서 오래 쓸 수 있는 기본 아이템, 튼튼하고 내구성 좋은 제품, 아니면 뭐 보험처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주거나 스마트홈 시스템이나 구독 서비스처럼 일상의 번거로움을 줄여서 마음의 평화를 주는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군요. 맞아요. 이걸 아보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잠재적인 골칫거리를 확실하게 제거해주거나 관리해주는 것에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런 소비는 대체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인 성격보다는 철저히 개인적인 만족과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징이 있어요. 역시 자기 집중이라는 아보하의 핵심 가치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흥미로운 점은 그렇다고 아보아가 무조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완전한 미니멀리즘하고는 또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토핑 경제라는 또 다른 소비 트렌드랑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거 좋은 포인트예요. 토핑 경제는 뭐 피자 토핑처럼 기본 상품에 자기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요소를 선택해서 더하는 소비 경향을 말하는데요. 네. 이게 아보하랑 만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평소에는 기본적인 생활에서 아보하 원칙에 따라 자원을 아끼고 절제하지만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두는 특정 분야, 예를 들어 뭐 취미나 건강, 자기계발 같은 데는 아껴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패턴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다 움츠러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탐색하는 그 리버어적인 성향과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한편 최근에 그 판다 푸바오 열풍처럼 귀려운 존재에 열광하는 우회 트렌드도 아보아랑 관련이 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저도 처음엔 좀 흥미로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귀여운 동물이나 캐릭터들은 사실 우리한테 큰 노력이나 복잡한 관계 맺음 없이도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정서적 위안을 주잖아요. 아, 그렇죠. 실망시킬 일도 거의 없고. 맞아요. 상처 줄 일도 거의 없고요. 이런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형태의 정서적 만족감이 매일매일 무탈한 하루를 지켜나가려는 아보하적인 삶에 일종의 감정적인 완충제 역할을 해준다는 해석이에요. 지친 마음에 소소한 위로를 주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일상의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어쩌면 기후변화 같은 좀 더 거시적인 불안 요인에 대한 인식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를 들어서 내구성 좋고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단순히 물건을 오래 쓰는 걸 넘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나마 관리하려는 그런 윤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보하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 상태를 넘어서 소비,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다른 사회적 트렌드와도 복잡하게 얽혀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보아 현상을 바라보는 사회 각계각층의 시선은 좀 어떨까요? 전문가나 언론, 기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앞서 잠시 이름 나왔던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처럼 트렌드를 분석하는 학계에서는 대체로 이 현상을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좀 더 내면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성숙해가는 과정. 네,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소비나 성취를 넘어서 정신건강, 내면의 평화, 삶의 질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삶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다, 이런 해석이고요. 하지만 언론이나 일반적인 시각은 좀 더 갈리는 것 같아요.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네, 맞아요. 언론에서는 좀 양면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편이에요.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건강이나 진정성을 중시하는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주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꿈과 도전을 포기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 일종의 체념이나 사회적 후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해요.
N4 세대의 연장선상. 그렇죠. 과거 M4세대 담론의 연장손상에서 보면서 이게 과연 건강한 적응 방식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화적 정체 현상은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죠. 좀 심하게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맞서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외면하는 소극적 저항 아니냐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기업들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이런 소비자들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케팅 전략에 큰 변화가 필요해졌어요. 아보아 성향의 소비자들은 화려함이나 거창한 약속보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확실함, 일상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편리함, 이런 거에 가치를 두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과장되거나 막 감정에 호소하는 메시지보다는 신뢰감, 편안함, 진정성 이런 걸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졌어요.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당신의 사소한 걱정거리 하나를 확실히 덜어줍니다. 와 같이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가 효과를 보고 있죠. 안정감이나 회복력 그 자체를 상품화해서 파는 시대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복잡성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면 가격 정책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지 보수는 최소화하거나 아예 필요 없게 만들고 구독 서비스는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식으로요. 소비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미리 제거해 주는 데 집중하는 거죠. 결국 아보하는 단순히 젊은 세대의 개인적인 취향 변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 시스템, 문화, 기업 활동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보아 트렌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 큰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결론 및 미래 전망. 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추구하는 삶, 아보하. 이게 과연 힘든 현실에 대한 건강한 적응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을 접는 사회적 후퇴일까요? 오늘 쭉 이야기 나눠보니까 양면성이 참 뚜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문화 속에서 정신적인 소모를 줄이고 내면의 평온함과 통제감을 회복하려는 건강한 노력일 수 있어요. 유해한 소비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나 야심찬 도전을 좀 망설이게 만들고 결국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는 없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넘어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 앞에서 우리는 특히 정책적으로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아보아 트렌드가 나타난 근본 원인 중 하나인 행복 불평등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단순히 국민 전체의 평균 행복 지수를 얼마 높였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 행복의 격차를 줄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죠. 네.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누가 더 행복에서 소외되고 있는지, 즉 행복 취약계층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야 하고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촘촘한 사회 안정망 강화 등을 통해서 적어도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삶의 안정을 국가가 뒷받침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특별한 행운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평온함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기본적인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아보아와 같은 방어적인 태도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이 아보아 트렌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계속 이뤄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트렌드로 바뀔까요? 아보아는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고위험, 고불안 환경에 대한 젊은 세대의 깊은 문화적 적응 결과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이 트렌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거시경제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행복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노력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기업들은 계속해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파는 데 집중할 것이고, 정부와 사회는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취약성을 줄여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어쩌면 아보아 트렌드는 우리 사회가 이제 무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시대를 넘어서 모든 구성원이 극심한 고통이나 불안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회복력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국 젊은 세대의 새로운 행복 찾기,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 트렌드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부디 오늘 하루가 당신에게도 아주 보통의, 그래서 더없이 소중하고 평온한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덱스터 앤 클레어였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